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을 동서로 잇는 서리풀 터널이 지난 22일 새벽 개통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2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서리풀 터널의 이용 차량의 증가는 사당로의 통행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변 도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이 끊어진 채로 개통된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연결됐습니다. 그동안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던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과 서초동 서초역 구간을 서울시가 서리풀 터널을 뚫어 연결한 겁니다. 시는 국방부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2015년 군부대 이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착공해 3년 5개월 만에 터널을 개통했습니다. 남부 순환로, 사평로, 방배로, 효령로, 반포로 등 주변 도로로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터널 통행료는 없습니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약 30분 정도 걸렸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이 10분으로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널 안에는 차도와 분리된 폭 2.4m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설치됐습니다. 개통 하루 전인 어제 시민들은 터널 내부를 만끽했습니다. 내방역 쪽으로 갈 일이 많아서 그 전에는 동강로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막바로 갈 수 있게 돼서 정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연결 구간인 사당로가 막힐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돼서 동작구는 아마 이 자리를 통행해서 출퇴근하실 분들 좀 힘드실 겁니다. 서리풀 터널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변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터널 위에는 서리풀 공원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벚꽃길도 생겨 시민들의 이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환경부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도 환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은 꽃과 나무들의 역할을 설명하며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자투리 공간에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로 미세먼지나 폭염, 도심 열섬 현상과 같은 환경 문제에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나무를 3천만 그루를 심으면 도시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나무는 여전히 자라고 있고 이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 꽃이나 나무들이 또 미세먼지를 흡착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연 청정기죠. 큰 산에 가서 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길,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 동네에 숲을 만들게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3천만 그루의 나무는 노후 경유차 6만 4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만 그루의 나무가 서울 시내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물원과 공원을 결합한 서울식물원이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있고 한강공원에는 기업들과 시민단체가 만든 작은 숲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나무 심기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도 산불이 나고 저희가 심는 나무가 지구의 환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와 같은 도로 옆 공터나 하천 산책로, 통학로 주변에 나머지 1,500만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중국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 봄철마다 한반도로 몰려오는 황사의 40%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점점 한반도 방향으로 커지는 쿠부치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해 NGO 단체 미래숲 등과 함께 조림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사업으로 474헥타르 규모의 땅에 심어진 121만 그루의 나무는 주변 지역의 사막화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3년까지 이 일대에 27만 5천 그루를 더 심어 경기도 녹색 생태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인천시, 충청도, 제주도도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 심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이병도 서울시 의원이 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원할 예정인 키움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아동센터와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지역 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관계 재정립 문제와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도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아동센터의 현안을 청취하는 등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기덕 서울시 의원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 공원 내에 국내 최초 수소박물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수소 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예고하는 등 국내외 추세에 발맞춰 서울시가 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앞장설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드컵 공원 내 유휴 부지에 수소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공원 인근에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와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허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현 서울시 의원이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남병원과 보람의병원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공공병원 인적자원 관리 실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현장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현 의원은 지난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의 행정적 운영 미숙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 속초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500만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원지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금에는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과 시의회 사무처 전 직원이 함께했습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직접 찾아가 도와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성금으로나마 대신 전한다며 빠른 재해복구와 재난관리 시스템 정비에 서울시의회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탁해. 아이고.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안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 육박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높아지는 기온과 동시에 찾아오는 위험, 바로 식중독입니다. 특히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안전한 식재료 선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죠. 이에 서울시의회가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국공립학교장이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거죠. 네,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학교 급식에 우선 공급된다면 자연스레 수요가 확대되고 또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우선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거나 조리장 관계자 이외의 사람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 유지를 위한 내용도 담겨 있죠. 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 급식의 위생 점검 강화를 위해 학교 급식 점검단을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일정 인원 이상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하는 등 이 점검단의 구성과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급식 위생 안전 점검, 급식소나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해 활동한다는 이 점검단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각급 학교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네, 항상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직접 위생 점검에 나서고 또 식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니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식중독 발생 시기 대부분이 기온이 급격히 오르는 봄과 여름에 집중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벌써 경북과 전북 일대의 초등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중독 발생 학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 식중독 217건 가운데 33%에 달하는 72건이 이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37%를 기록했습니다. 덥고 습해지기 시작하면 식재료와 음식물에는 벌레와 곰팡이 등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관계자는 한여름에 비해 봄철 음식물 관리가 소홀해 식중독의 발병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으로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공급을 제도화하면서 지역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창출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조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서울 시민의 안전과 동시에 산업 발전에도 많은 역할을 해내길 바랍니다. 김태수 서울시 의원은 지난 23일 여의도 색강 일대에서 공사 중인 생태 거점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여의도 색강 분류부 지역을 생태 거점으로 조성 중인 사업 진행 현황과 색강 생태공원 주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여의도 색강에는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도 찾아보기 힘든 도심 한복판에 생태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색강의 생태적 가치 향상과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혜련 서울시 의원은 지난 23일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2019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 행사에 참석해 6천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와 후원인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사회복지계의 단합과 협력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19년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준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직능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계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계와의 협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